현대야구에서 불펜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1년 메이저리그는 불펜의 부담률이 이닝 33%와 승리 기여도 19%였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는 이닝의 43%와 승리 기여도의 24%로 이제 불펜의 이닝 부담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미러키를 상대로도 언더독으로 평가를 받았던 애틀란타가 미러키, 다저스, 휴스턴을 모두 꺾고 월드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전체 이닝의 54%를 3.11의 평균 자책점으로 막아준 불펜, 그 중에서도 포스트 시즌 참가팀 마무리 중에서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윌 스미스의 반전이었는데요. 2020년 정규 시즌에서 6홀드 1불론 4.50, 2021년 37세이브 6불론 3승 7패 3.44로 전혀 안정감을 주지 못했던 윌 스미스는 그러나 포스트 시즌 11경기에서 11이닝 8K 무실점, 2승 6세이브 노블론, 평균자책점 제로, 피장타 제로를 기록하는 단일 포스트 시즌 마무리로도 손에 꼽히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스미스는 아껴왔던 헤지테이션 동작을 미러키와 디비전 시리즈에서 처음 썼고 이후에는 거의 쓰지 않긴 했지만 이는 타자에게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올해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2연패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마무리 켈리 젠슨의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마윈 곤잘레스에게 9회 동점 홈런을 맞은 2017년 월드시리즈 2차전, 알렉스 브래그먼에게 10회 말 끝내기 안타를 맞은 2017년 월드시리즈 5차전, 7이닝 7K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한 워커 뷰러에 이어 1대0으로 앞선 8회에 올라왔다가 제키 브래들리 주니어에게 동점 홈런을 맞은 2018년 월드시리즈 8차전, 다음날 스티브 피어스에게 다시 8회 동점 홈런을 맞은 2018년 월드시리즈 4차전 등 다저스가 가을에 무너진 순간마다 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젠슨은 2020년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또 불론을 했고 결국 NLCS 7차전과 월드시리즈 6차전 모두 훌리오 우리아스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2016년 47세이브 6불론 1.83을 기록한 후 5년 8천만 달러 계약으로 다저스에 남았던 젠슨은 2017년 기량이 정점에 오르는데요. 41세이브 1불론 1.31을 기록한 젠슨은 슈어저, 커쇼, 스트라스버그, 그레인키에 이어 사이영 투표 5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을 정점으로 젠슨의 기량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2017년 1.32였던 젠슨의 평균 자책점은 2018년 3.01, 2019년 3.48로 올랐고 2017년 97.6%였던 세이브 성공률도 2018년 90.5%, 2019년 80.5%까지 떨어지는데요. 80%는 컨텐딩 팀의 주전 마무리 투수에게는 낙제에 가까운 성공률에 해당됩니다. 젠슨이 흔들린 결정적인 이유는 커터의 위력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젠슨이 마리아노 리베라와 달랐던 점은 리베라는 제구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구속이 떨어지더라도 커터가 강력했던 반면 젠슨은 구속과 움직임이 좋은 커터를 높은 코스로 때려박아 헛스윙을 이끌어내는 그야말로 커터 파워 피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6년 평균 94.0마일이었던 젠슨의 커터 평균 구속은 2017년 93.2마일, 2018년 92.1마일, 2019년 91.7마일로 계속 줄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커쇼의 헤지테이션을 따라하는 등 잔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2020 시즌을 앞두고 젠슨은 커쇼와 함께 드라이브 라인을 방문해 처방을 받는데요. 그러나 커쇼가 포심 평균 구속이 90.4마일에서 91.6마일로 오르는 반등이 있었던 반면 젠슨의 커터 평균 구속은 90.9마일로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커터의 헛스윙률이 2017년 34.9%에서 2020년 커리어 로우에 해당되는 27.0%로 떨어진 젠슨은 나올 때마다 젠슨 극장이 열렸다, 돌파 감염을 당했다는 놀림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젠슨은 올해 반전에 성공하는데요. 시즌이 진행되면서 구속이 올라오기 시작한 젠슨은 전년 대비 무려 1.6마일이나 오른 92.5마일의 커터 평균 구속을 기록합니다. 이에 젠슨의
불펜의 커터 스윙률 31.9%는 2017년 이후 최고를 찍게 되는데요. 첫 42경기에서 22세이브 5블론 3.27이었던 젠슨은 이후 27경기에서 16세이브 노블론 0.65를 기록하고 정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올해 다저스 불펜이 더 자신 있던 건 젠슨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블레이크 트라이넨이 든든히 버티고 있으며 코리 크네이블, 필 빅포드, 알렉스 베시아, 정규 시즌 내내 아낀 브루스 더 그라테롤, 존 세던맨 역할을 제대로 해준 저스틴 브룰 등 9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탄탄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달라진 다저스 불펜은 슈어저가 5회 1사에서 물러난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는 괴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2020년에 우승에 잔뜩 고무된 로버츠 감독의 명장병 또는 프리드먼 사장의 대본 야구가 다시 도지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디비전 시리즈를 슈어저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자신감이 넘칠 대로 넘친 불펜의 변칙 운용은 NLCS에 가서 탈이 나고 맙니다. 1차전에서 8회 젠슨, 9회 트라이넨으로 둘의 등판 순서를 바꿨다가 바로 1년 전인 NLCS 1차전에서 9회 초 오스틴 라일리에게 결승 홈런을 맞은 트라이넨이 또 라일리에게 끝내기 안타를 맞은 건 그렇다 치더라도 2차전에서 8회에 올라왔다가 2점을 내줘 동점을 허용한 우리아스 또한 그렇다 치더라도 4대4로 맞선 9회 말 2사 2루에서 가을 야구 들어 정말 컨디션이 좋았던 그라테로를 켈리 젠슨으로 바꿔 젠슨이 초구 끝내기 안타를 에디 로사리오에게 맞게 한 장면은 프리드만 사장과 로버츠 감독이 젠슨과 다저스 불펜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게 애틀란타에게 패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젠슨은 5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FA 자격을 얻게 됐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구속의 반등이 일어난 점, 인플레이 피안타율이 리그 평균인 2할 9푼보다 크게 낮은 2할 1푼 3리이긴 했지만 하드히트 비율 상위 1%, 평균 타구 속도 상위 1%일 정도로 좋은 타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 싱커라는 제3의 무기를 장착했다는 점에서 반등에 성공했다고 하기에 충분하지만 내년이 34세 시즌이라는 점은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불안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워싱턴으로 트레이드된 후 하퍼의 목을 치는 불경을 저지르긴 했지만 피칭 내용은 괜찮았던 파펠본이 무너진 시즌, 과거의 강속구를 잃어버리고 체인지업 투수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가 완전히 무너진 시즌, 에인절스의 확실한 마무리였던 트로이 퍼시벌 등 어린 나이로 데뷔해 롱런했다고 여겨지는 마무리들이 무너진 시즌이 34세 또는 35세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라이젤 이글레시아스가 4년 5,800만 달러, 켄달 그레이브먼이 3년 2,400만 달러, 에런 루프가 2년 1,700만 달러, 이미 가르시아가 2년 1,100만 달러, 브룩스 레일리가 2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정도로 좋은 시장 상황에서 젠슨의 계약에 대한 팬그래프의 예상은 2년 2,4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요. 실제로 연평균 1,200만 달러 계약을 2년밖에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젠슨을 데려가는 팀은 큰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젠슨은 누가 데려가게 될까요? 가장 높은 가능성은 다저스와의 재계약일 겁니다. 지난 FA 때 저스틴 터너와 결의했던 것처럼 젠슨은 다저스에 대한 애정이 큽니다. 다저스는 젠슨을 놓치게 되더라도 2년 1,600만 달러 계약이 남아있는 트라이넨에게 마무리를 맡기면 되지만 젠슨이 마무리를 계속하면서 트라이넨을 하이 레버리지 투수로 쓰는 것과 트라이넨이 마무리로 고정되는 건 분명 차이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저스는 양키스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노사 단체 협약이 체결되어서 사치세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나온 다음에 큰 돈을 쓰겠다는 입장인데요. 시거, 커쇼, 젠슨, 슈어저, 테일러의 빅5 중에서 시거와 슈어저를 놓치고 테일러를 잡은 다저스는 테일러가 4년 6천만 달러라는 디스카운트를 받아들임으로써 좀 더 여유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커쇼와 결별하게 된다면 젠슨을 붙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저스와 결별하게 될 경우 젠슨을 데려갈 확률이 높은 팀은 다저스 향후회를 하고 있는 텍사스인데요.
호세 르클럭에게 5년 계약을 줬다가 르클럭이 3년을 날려버린 텍사스는 올해 스플릿 계약으로 입단해 마무리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한 이안 케네디를 시즌 중 트레이드 카드로 쓴 바 있습니다. 이에 다시 마무리 부재 상태가 됐는데요. 두고두고 아쉬운 건 코리 클루버 트레이드 때 클리브랜드로 보낸 엠마뉴엘 클라세입니다. 금지 약물 사용으로 인한 80경기 출장 정지와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지난해 뛰지 못한 클라세는 평균 100.2마일 커터와 91.9마일 슬라이더를 던진 올해 평균 자책점 1.29를 기록함으로써 차세대 최고 마무리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이에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과 코리 시거가 다저스 출신인 텍사스로서는 커쇼에 이어 젠슨까지 도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년 컨텐더 팀 중 마무리 부재 상태인 팀은 필라델피아와 샌디에고라 할 수 있는데요. 마크 멜란슨이 2년 1,400만 달러 계약을 맺고 애리조나로 떠나도록 한 샌디에고는 1+1 계약에 합의한 한신 마무리 출신 로베르토 수아레스에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젠슨 역시 샌디에고와 계약하고 다저스와 상대하는 건 크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반면 팀 세이브 성공률이 36세이브 34블론 51%에 불과했을 정도로 올해도 불펜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필리스는 크네이블과 1년 1,000만 달러 계약을 맺음으로써 크네이블과 좌완 호세 알바라도의 공동 마무리를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젠슨을 2년 계약으로 영입할 수 있다면 젠슨, 크네이블, 알바라도라는 더 확실한 삼각편대가 탄생합니다. 한편 맷 반스가 자리를 잃은 보스턴이 게럿 위틀록에게 마무리를 맡긴다고 하면 마커스 스트로먼과 3년 계약을 맺은 게 컨텐딩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컵스가 젠슨의 구매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젠슨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저조차도 하향세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과 그만한 마무리 없다는 생각이 교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펜이 소모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요즘 젠슨이 리베라와 호프먼 못지않은 롱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